경청 제3악장 미뉴에트 세 번째 이야기 치악산의 보물. 이토벤이 무사히 복귀하자 팀원들은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 것처럼 기뻐해 주었다. 강 팀장은 직접 차를 몰고 이토벤을 마중 나왔다. 공장에 도착하자 모두들 일손을 놓고 이토벤을 맞아주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명통이 가장 크게 반겨주었다. 이토벤의 산행이 자신의 불찰이라 여겨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던 것이다. 더구나 치악산의 보물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스노우퀸의 눈가에는 물기가 살짝 어리기까지 했다. 치악산에서 저는 2가지 보물을 얻었습니다. 목재 외에 새로운 보물 하나를 더 얻어왔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토벤은 팀원들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표했다. 그 노인이 틀림없는 나무 노인일세. 그 노인은 가문비 군락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 목재의 건조 상태를 보라고. 훌륭하군. 가문비 나무 목재를 본 공명통은 연신 감탄했다. 그런데 도대체 또 다른 보물은 뭐요? 황독사가 이토벤의 짐을 이리저리 뒤지며 물었다. 모두들 새로운 보물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이토벤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이제부터 영혼의 귀로 자연과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볼 셈이었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자 며칠 동안 이토벤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던 팀원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강 팀장은 치악산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소를 지었다. 11월 1일. 아들아,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다. 치악산 깊은 곳에서 바이올린 제작을 위해 특별한 목재를 찾으러 나섰다가 계곡에서 발을 헛디뎌 조난을 당했었다. 나무 노인이 아니었으면 아빠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빠는 노인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특별한 것을 얻게 되었단다. 영혼의 귀로 듣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리인데 그걸 듣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야. 마치 꽃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듯 구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듯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단다. 아빠는 귀가 잘 들리게 되면서 안 들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듣게 되는 것 같아.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듣기, 눈으로 듣기, 영혼으로 듣기를 열심히 배워보려고 한단다. 진정한 듣기는 눈과 귀, 몸과 마음을 열어 전인적으로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치악산에서 얻은 2가지 보물 중에서 사람에게는 영혼의 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더 큰 보물이었단다.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단다. 죽음은 바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아빠에게 죽음이란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이겠지. 아빠는 내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너의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은경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사이 남편이 조난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최근에 부쩍 체중이 줄어들어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불쑥 화도 났지만 마음을 가라앉혔다. 남편의 글은 바로 은경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멀쩡한 투기로 과연 무엇을 듣고 다니는 것일까? 남편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아들의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이 외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거참 신기한 일이네요. 황독사가 공명통에게 말을 걸었다. 사운드 포스트를 끼우던 공명통은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로 되물었다. 뭐가 그리 신기하단 말이야? 이토벤 말이야. 산에 다녀온 후에 사람이 많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전부터 괜히 찝쩍거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 때도 같이 얘기만 하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했는데 산에 다녀온 후로는 굉장히 달라진 거 못 느꼈어요. 글쎄, 나도 그런 느낌은 들었는데 황장인도 그랬단 말이죠. 이토벤이 어지럼증 때문에 일찍 귀가한 어느 오후에 3팀원들은 이토벤의 화제로 삼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는 이토벤 선생과 얘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져요. 스노우 퀸이 뜻밖의 고백을 하자 강 팀장이 기다렸듯이 말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은 전에도 몇 차례 그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이번 사고가 있은 후 이후로는 아주 강하게 매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토벤과 얘기하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이끌리듯 말이죠. 아니 그 친구 이토벤 치약에서 뭔 보물을 찾아냈나 했더니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자석을 어디 하나 얻은 모양이네. 황 독사의 농담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여러분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일 퇴근 후에 저희 집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벤 선생에게는 제가 따로 연락하겠습니다. 팀원들의 얘기를 듣던 강 팀장이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듯 팀원들에게 말했다. 갑작스런 초대에 모두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강 팀장을 바라보았다. 자, 열심히 콩쿠르 출품 작업에 박차를 갑시다. 강 팀장이 미소를 지은 채 일부러 급한 목소리를 내며 재촉했다. 팀원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연고지가 강원도가 아닌 장인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마련해준 사택이었다. 팀장의 숙소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서울 본가에 있어 호라비 신세이긴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방 3칸의 아파트가 온통 바이올린 제작 기구들로 가득했던 것이다. 제일 작은 방 하나만 침실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안방, 건너방 모두는 이상한 장비들로 잔뜩 채워 있었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했다.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짜장면과 탕수육입니다. 에이 실망이에요 팀장님. 근사한 저녁을 기대했는데. 근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진짜로 궁금하거든요. 또 저희를 실망시키시면 팀장님 내일부터는 괴로울 줄 아세요.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나자 탕수육을 안주로 소주 몇 잔 돌았다. 강 팀장은 본론으로 넘어갔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강 팀장은 작업대에 걸려있는 바이올린을 들어 가볍게 켜기 시작했다. 사라사테 지고 이 네르바이젠 중에 한 소절이었다. 여느 수제 현악기에서 듣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두들 팀장의 바이올린 연주 솜씨와 그의 악기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이렇게 시작된 팀장 이야기는 얼마 전 이토벤에게 털어놓았던 카부드 공법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방금 연주한 악기는 카부드 공법으로 자신이 직접 설계, 제작한 기계를 작동해 만든 악기라는 말에 팀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강 팀장은 힘을 다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던 열정들을 한꺼번에 용암처럼 분출해 팀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있었다. 기계는 작동되는 거죠?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지 황 독사가 입을 열었다. 강 팀장이 기계를 직접 작동해 보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드득 드르륵. 장롱에 무늬를 새겨넣는 기계를 개조한 거라 볼품은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뒷판 하나가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모두들 경탄을 금치 못했다. 잠시 후 강 팀장이 스위치를 다시 누르자 기계는 마치 로봇처럼 목판 위를 훑고 다니며 목재를 다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앞판을 완성했다. 불과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다. 시연이 끝나자 모두들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아무도 말을 꺼내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모두들 숙연한 표정이었다. 이토벤 역시 강 팀장의 다음 말이 궁금했다.
강 팀장은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회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여러 시도를 했죠. 지금은 지난 일이 되었지만 그때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회사 전략이 바뀌고 기술개발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폐기되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혼자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장님께도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팀원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를 기울였다. 이토베는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 팀장이 왜 그렇게 강하게 기술개발팀의 해체를 반대해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자신있게 회사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결함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입니다. 결함이라뇨? 팀원들은 일제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팀장에게 물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레스 공법은 열을 가한 쇠로 목재를 찍어 눌러 앞판과 뒷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제 바이올린은 등고선처럼 굴곡이 다양한 소리판을 일일이 손으로 깎아 그 높이와 두께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기계는 그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롤러에 부착된 센서가 몰드의 굴곡을 그대로 읽어내 칼날에 전달해 줌으로써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몰드를 나무로 만들면 몰드가 쉽게 마모되고 몰드를 철로 만들면 롤러가 마모돼 버리는 모순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황 독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강 팀장은 고개를 들고 팀원들의 눈을 보았다. 저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꺼이 여러분에게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당장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토벤 역시 자신이 강 팀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